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되고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 집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묘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몇십 년 전 이 집에서 한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이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나, 혜진은 이 마을에 사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관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저 미신으로 치부했다. 방학이 되어 가족과 함께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는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 기묘한 분위기가 이 마을에는 있었다. 하루는 친구인 지영과 동네를 걷다가 그 귀신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된 듯 녹슨 철문과 허물어진 담벼락이 있었다. 어두운 창문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들어가 볼래?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우리는 담벼락을 넘어 안뜰로 들어갔다. 정원은 거의 숲처럼 우거져 있어 발에 채지는 잡초와 나무 가지들로 걸음을 내딛기 어려웠다. 저택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위압적이었다. 마치 이곳 자체가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느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낡은 액자들에 담긴 흐릿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우리는 순간 몸을 붙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 같았다. 지연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냥 돌아가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집 안 깊숙이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나는 저절로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딛었다. 그때 오래된 계단이 내 눈에 들어왔다. 계단은 2층으로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멈칫거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위에 뭐가 있나 보자. 우리는 서로를 힘껏 다잡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 안은 놀랍게도 비교적 깔끔했다. 먼지조차 거에 쌓이지 않았고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덮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속에는 꽉 찬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 내용은 이 집에 살던 아이의 기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 무언가는 밤마다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점점 아이는 그것에게 사로잡혀갔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것이 나를 잡으러 올 거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도.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기척이 느껴졌다.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 뒤쫓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괴상한 웃음소리가 뒤를 따르는 듯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와 마당에 도착하자 그 소리는 사라졌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우리는 급히 담을 넘어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돌아보니 아까와 똑같이 고요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면 그 서늘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주택단지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숲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울림숲이라고 불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부딪혀 만들어내는 소리가 마치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들리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그곳 근처에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한 청년, 민수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곳이 궁금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그 숲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지만 민수는 술기운에 도취되어 결국 숲으로 발을 내딛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이상했다. 이미 어두운 저녁 시간이라 빛 하나 없이 캄캄했다. 그러나 한참을 걷다 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뿐이었다. 이때 문득 어디선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냘프고도 몽환적인 소리였다. 술에 취한 민수는 그것이 하필인지 더 흥미롭게 들렸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빈터를 발견했다. 거기엔 낡고 오래된 그네가 있었다. 그네는 누가 타지도 않는데 마치 바람이라도 분 듯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무언가 숨이 막힐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네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그네는 멈추고 그 자리엔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아이였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아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마치 그의 속마음을 읽은 듯 가냘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왔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그네에서 내려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다.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놀랍게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더 가까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날카로운 추위가 온몸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앞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밝아진 주변, 아이가 사라지고 울음처럼 들리던 나뭇잎 소리가 곡소리로 바뀌었다. 민수는 귓가에 울리는 소리에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소리는 점점 강렬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모두가 안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숲에서 실종되었다가 마을 어귀에서 싸늘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숲 인근에는 오래전부터 그네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네는 사실 몇십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자아이의 영혼이 머문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네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며 경계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그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 후로 그는 절대 그 숲 근처에 가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와 마을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느 무서운 이야기에 비하면 아주 평범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울림숲의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다시금 인지하게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 집은 도시 외곽, 나무가 무성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과장된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모험심을 더 자극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우리는 손전등과 캠핑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우리를 맞이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찌푸린 공기 속에서 오래된 집 특유의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방마다 낡고 해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희미하게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옛날 복장을 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한 우리는 의심에 설레어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고 축축한 냄새가 더욱 진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신문 조각들 사이로 먼지를 뒤집어 쓴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을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강한 바람이 문틈을 통해 밀려 들어왔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계단 위에 서 있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추니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곳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두고 가니? 그 목소리에 공포에 질려 우리는 재빨리 대문을 박차고 나왔다. 집 밖으로 나오자 바람은 멈췄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갔다.
지역 역사 자료를 찾던 중 우리는 그 집에 살았던 가족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50년 전 그 가족은 한밤중에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왜 실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친구들은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목소리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왜 나를 두고 가니? 라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우리 중 한 명이 또 다른 페가로 탐험을 떠나자며 문자를 보냈다. 그 마지막 문자는 이렇게 끝났다. 이번엔 혼자 두고 가지 말자. 그 친구는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고 우리는 다시는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페가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은 언덕 위에 고요히 서 있다. 아마 그 가족의 비밀과 함께 네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고 있는 지은은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연스럽게 공포 게시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은 눈에 띄는 제목을 하나 발견했다. 어두운 복도에서 날 부르는 소리.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한 지은은 어느 네티즌이 올린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층에서 나는 소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귀를 찢을 듯한 여자의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소리가 어김없이 새벽 2시가 되면 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수록 지은의 손은 서서히 마우스를 꽉 잡았다. 그 네티즌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복도를 나섰는지, 그리고 복도 끝의 창문 너머로 뭔가가 보였다고 했다. 그것은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네티즌은 충격에 빠져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지은은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게시물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티즌은 이렇게 썼다. 혹시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요즘 들어 그 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댓글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댓글이 달리기를 기다리던 찰나 컴퓨터 화면이 깜박거렸다. 순간 지은은 컴퓨터에 문제 가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때 그녀의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주소였고 제목은 복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 였다. 섬뜩한 기분에 그녀는 이메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게시판에 다시 접속해보니 충격적으로도 자신이 방금 읽었던 그 게시물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고 아파트 복도에서 들린다는 그 소리가 현실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로.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울리는 소리는 인터넷 게시물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소리였다. 여자의 울음소리. 지은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고 그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다음 날 이번에는 실제로 복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지만 사람 한 명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쪽지가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지 말았어야 했어. 지은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은 언제 그 소리가 다시 찾아올지 몰라 밤이 두려웠다. 결국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지은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그 복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